자, 수출 미운 우리 철강주입니다. 내가 산 종목 정말 괜찮을까요? 오늘은요, 철강주에 대한 이야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철강 업계에는 정말 보릿고개를 계속 맡고 있는 모습입니다. 계속 장기화되는 분위기 속에서 부진에 대한 이유는 과연 어디에 있는 건가? 철강주를 들고 계신 분들이 고민 이만저만 아닐 것 같은데요. 일단은 철강 3사의 저조한 실적 예상이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슬이 전문가님, 왜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게 된 건지 배경을 좀 알고 싶습니다.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사실 이제 전방 산업 수요가 좀 부진하다 보니까 이에 따른 어떤 수출 감소가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사실 이 철강이라는 것은 어느 분야에다 다 쓰입니다. 2차 전지, 자동차 굉장히 많은 분야에 쓰이는데 특히나 이제 건설업 쪽이랑 굉장히 연관관계가 높죠. 근데 최근 이제 건설업에 대한 업황을 보면은 여전히 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도 여전히 전망이 굉장히 좀 흐린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지금 또 3대 악재가 껴 있습니다.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이런 부분들인데 사실 지금 이제 주택 경기가 좀 침체를 하게 되면서 아파트 미분양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신규 수주도 지금 감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오히려 이제 물가는 올라가다 보니까 원자재 값이라든지 인건비는 또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이제 겹 악재가 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건설업이 안 좋다 보니까 이게 지금 철강까지도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에 따라서 수요도 감소를 하고 있고요. 이제 수출 감소로도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9개월째 수출이 계속해서 좀 감소를 하고 있는데 하반기에도 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결국에 이제 중국 경기도 좀 보셔야 됩니다. 현재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부동산 경기가 쉽게 살아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에 따라서 지금 내수 쪽에서는 철강에 대한 수요는 감소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지금 생산량은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 과잉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중국산 입장에서는 결국에 수출로 지금 돈을 벌겠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결국에 이게 지금 우리나라 쪽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게 결국에 이제 관세 부과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나라에서 명확하게 좀 없다 보니까 중국산 저가 철강제들이 국내 쪽으로 좀 많이 반입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국내 기업들이 또 가격 경쟁에서도 밀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이 좀 복합적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여전히 이제 철강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반기까지 조금 신중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보고 있고 결국에는 이제 어떠한 그런 반등의 기미를 좀 보려면 결국에는 실적 체크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분기까지는 조금 안 좋을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이제 이런 철강 관련주들에 조금 집중을 해보시는 분들은 신중하게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중하게 지금 생각해 볼 게 많네요. 전방 산업이 좀 부진한 이유가 최근 건설업 업황도 안 좋고 중국 내수 경기 좀 부진으로 또 가격적인 것에서도 밀리고 엎치락 뒤치락 여기저기 다 지금 치이는 상황인 것 같은데 하반기 썸머랠리 속에서 철강 3사 대표되는 아무래도 현대제철, 동국홀딩스 등등등 주가 차트를 좀 앞으로는 어떻게 봐야 되는가 들고 계신 분들에게 좀 피드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좋은 말을 해드리고 싶지만 안타깝게도 그쵸. 이제 철강 쪽은 앞에서 얘기를 잘해 주셨지만 수요가 어느 정도는 조금 살아나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철강석 가격만 보시더라도 가격이 안 좋아요. 가격이 안 좋다는 건 수요가 부진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을 회복하는 거는 사실은 올 하반기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좀 딜레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을 조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조금 더 확대해서 금속을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비철 쪽은 괜찮습니다. 저희가 이제 철광석과 비철금속을 따로 비교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철광석 가격은 올 초에 비하면 거의 한 21% 정도 빠졌어요. 근데 구리 올해 많이 올라갔다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구리가 한 16% 정도 올랐고요. 아연이 12%. 그다음에 니켈이 4.4%, 알루미늄이 6% 정도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철 쪽은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우선은 이제 그 철광석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사실은 건설과 인프라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60%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조금 살아나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제 중국 쪽 안 좋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우리나라도 안 좋다는 얘기 들어보셨을 건데, 이 숫자로 들으면 더 와닿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이제 철근, 건설에 많이 들어가는 게 철근이잖아요. 네. 철근 5월 달까지 누적 내수 판매량이 320만 톤이에요.
그러니까 작년 대비하면 20% 정도 떨어진 수치고요. 1년에 평균적으로 우리나라가 일반 건설 경기가 괜찮을 때가 거의 950만 톤을 1년에 쓴다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수치면요. 지금 800만 톤 이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치상으로 20% 이하 정도가 나오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숫자가 좋아지기에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포스코홀딩스나 현대제철 막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철광만 본다라고 하면 내년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근데 이제 비철금속 쪽이 사실은 이제 고려아연 이제 대표적인 그쵸. 기업이 있는데 네네. 이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비철금속 쪽은 뭐 구리, 금, 알루미늄 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가격이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비철 쪽은요, 뭐 가전제품, 자동차 이런 데에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전하게 그래도 하반기 때 성장을 조금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조금 구분해서 보신다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철강소 가격이 좋지도 않고 뭐 건설 네. 인프라 쪽 비중이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적 회복이 하반기는 어렵다라는 게 당연지사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고려아연, 뭐 구리금, 알루미늄, 비철금속 이런 쪽도 괜찮다고 하니까 그 안에서도 투자 원하신다면 이런 쪽을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미국 정부가 또 중국산 철강, 알루미늄 제품, 멕시코 우회에서 무관세 수출 제동이 나오면서 이 문제가 또 우리한테도 파급력은 사실 없을 수가 없잖아요. 기업의 국내 피해 예상은 어떻게 되는지 시나리오 부분들을 좀 얘기해 주신다면요. 저는 근데 좀 영향력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 그래도? 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목적을 좀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결국에서 미국이 지금 현재 중국을 죽이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제 그 현재 진출해 있는 이제 우리 기업들 같은 경우에 사실 그 멕시코라든지 북미 쪽 미국향으로 이제 나가는 그 철강 비중이 그렇게 좀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 대부분의 이제 그 철강 제조 공정을 또 이제 현지에서 다 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뭐 이런 관세에 대한 어떤 영향을 좀 받을 수는 있겠지만은 이런 수출 비중이 좀 큰 편이 아니다라는 점에서 받을 수 있는 어떤 영향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저는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그겁니다. 그래서 중국 쪽에서 결국에 이제 중국 그 관세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좀 폭탄을 맞게 되면은 결국에 그 저가 철강제들이 다 어디로 갈 것이냐 이거를 조금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내로 들어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거죠. 아무래도 이 관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유롭다 보니까 이미 그리고 지금 열연강판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중국에서 들어온 열연강판이 국내에서 수입한 게 이제 한 26% 가량이나 좀 증가를 했습니다. 179만 톤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유럽이라든지 미국 쪽에서 중국에서 또 이제 관세를 맞아버리면 거기 이제 더 추가적으로 좀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지금 안 그래도 우리나라 철강 기업이 좋지 않은 상황인데 추가 타격이 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에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 결국에는 이제 반덤핑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관세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지금 이제 반덤핑에 대한 어떠한 그런 관세 부과를 하게 되려면 시간이 좀 다소 소요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당장은 좀 할 수가 없다라는 점, 시간이 다소 걸릴 것이라는 점을 봤을 때 여전히 이제 철강은 조금 신중하게 접근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웅진 기업의 피해는 뭐 그렇게 크진 않을 거다, 어느 정도 제한적일 거다라고 좀 얘기해서 다행이고요. 철강 그래도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신중한 투자가 중요할 것 같다라는 관점 포인트까지 좀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철강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 약간 수출입에 대한 관리는 하진 않는가? 우리 정부도 여기에 대한 움직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길건 대표님, 그런 움직임 정부에서 좀 있습니까? 사실 지금 정부에서 이걸 밀어준다라고 해서 될 수 있는 게 조금 없는 것 한정적인가요? 같아요. 조금 네. 한정적일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수요 자체를 막 살려야 되는데 지금 이제 국내 아까 철강 많이 들어가는 게 건설과 인프라라고 했잖아요. 그쵸. 이제 여기서 할 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금리 인하. 이제 금리 인하를 하면 시장이 자생적으로 조금 돌아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시점이 정부가 지금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지 않아도 다행히 또 어제 간밤에 미국 CPI 지수 나왔잖아요. 전월 대비하면 유일하게 또 마이너스 수치가 떴다라는 4년 만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것까지 이제 감안한다라고 하면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인위적으로 이거를 하는 방법은 예를 들면
아까 중국 저가 제품 얘기했잖아요. 네. 중국에서 이제 철강 기업들도 자국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더 싸게 해서 밖으로 내보내는데 여기에서 이제 정부가 할 수 있는 거는요. 저희도 고율 관세 매기는 겁니다. 이제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이게 더 이득일지 아니면 중국 걸 싸게 사서 다른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더 가져서 수출을 더 늘리는 게 이득일지를 따져본다라고 하면 지금 정부의 움직임은 후자가 더 맞는 것 같아요. 다른 기업도 수출을 더 늘리자. 다른 제품들을 네. 차라리 더 수출 경쟁력을 갖자라는 게 사실은 조금 더 큰 것 같아서 그러니까 뭐 야 철강 기업 관련 주식을 들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쉬울 수는 있겠지만 그렇죠. 뭐 어찌 됐건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요거는 차차 살아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 진행되면 이건 좀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 일단 현 정부는 다른 제품들 좀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쪽으로 움직임이 있는 것 같다라는 게 좀 대표님의 네. 의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다가오는 18일입니다. EU에서 유통 제한에 대한 제품에 대한 에코 디자인 자격 요건을 강화한다라는 뭐 기사들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업들은 여기에 대한 영향이 좀 어느 정도인가라는 부분들 좀 알고 싶은데 디지털 제품 여건법 내용 어떻게 되고 여기에 대한 영향력은 좀 어떻게 되는지 길건 대표님과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DDP라고 저희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여권에 보면 우리들도 이제 여권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름은 뭐고, 언제 태어났고, 그쵸. 어디 나라 출신이고 이런 게 나오는 것처럼 그냥 이제 모든 제품에는 여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이거 같고요. 굉장히 쉽네요. 그렇게 보면. 이제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네. 그럼 이제 이게 뭐가 좋냐라는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우리가 원산지 증명이 된 제품이 있고 증명이 안 된 제품이 있다라고 칩시다. 그럼 뭐 소비자 입장에서는요, 원산지 증명이 된 제품을 훨씬 더 원합니다. 그렇죠. 고기 먹을 때도 어느 쪽의 그쵸. 고기인지 이게 국내산인지 국산한지 아니면 중국산인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쵸. 이런 네. 것처럼 이제 그게 조금 됐다라고 보고, 저는 이면에는 사실은 이제 유럽 쪽에서 이게 나왔던 게 미국이 중국을 너무 때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그러면 원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그러면 이걸 때리면 어떻게 되냐면 중국 애들이 지금 어디다가 제품을 다 만들어 놓은 걸 어디에 가져갈 겁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다 유럽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럽 항구들을 보면요, 중국산 자동차가 진짜 거의 주차장처럼 돼 있어요. 그래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미국이 중국을 처음 때릴 때도 중국이 어떤 대응을 했냐면, 그러니까 중국에서 다이렉트로 수출을 안 하고 동남아 거쳐서 수출합니다. 근데 이 DDP 여권법이 실행이 되게 되면 원산지 증명이 다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추적해서 관세 부과할 수 있잖아요. 야, 집요하네요, 집요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네. 볼 때는 이제 그게 조금 크다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지금 움직임 자체가 사실은 탄소 절감이 굉장히 큰 화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것까지도 사실은 체킹할 수 있다라는 관점이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거 대응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죠. 왜냐면 이제 디지털 여권을 결론은 모든 제품에 다 발행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없던 비용이 생기는 거잖아요. 비용을 줄여도 모자랄 판에 없던 비용이 생기는 거니까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쵸. 앞에서 철강할 때는 정부가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서는 정부가 어느 정도는 대응을 해주는 것 같아요. 어떻게 대응을 좀 하고 이제 있나요? 기업 인증 제도 자체를 원래 기업들이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플랫폼을 만들어서 솔루션 하겠다. 근데 원래는 이제 4월에 출시하겠다라고 얘기를 네. 했는데, 지금 이제 18일에 유럽에서 이제 한다 이게 정해졌으니까 아마 조만간에 나올 것 같고요. 이게 된다라고 하면 아마 구독형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중소기업들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고요. 또 반대로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거기도 수혜를 받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관련 섹터들이 사실은 또 이게 이제 시장 규모가 적진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제품에 여권을 발행하는 거니까. 한 회사에서 만들 수도 없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품별로 또 섹터가 구분이 될 거고, 나눠야 이걸 되고. 얼마나 또 디지털화 시키느냐도 이제 굉장히 큰 화두가 될 관건이고. 거예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한테는 새로운 먹거리가 또 생기는 것들도 있어서. 그러네요. 네, 정부에서는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니까 뭐 중소기업들 입장에서 나쁘지 않고, 또 중소기업들 입장에서는 없던 시장이 새로 생기는 거니까 플러스 알파도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조만간에 DDP 테마도 하나 저도 그 생각이 드네요.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조심스럽게 DDP 테마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얘기를 해봤는데 상생하는 것 같아요. 정부도 이런 길을 열어주고 또 관련된 또 수혜주 찾기에 우리도 몰입을 하게 되진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또 이태리 전문가님이 철강주 마감 전에 좀 담아봐야 할 오늘장 끝나기 전에 봐야 될 종목에 대해서도 알려주신다고 하는데요. 화면을 통해서 종목들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자, 포스코홀딩스, 대동스틸, 금강철강, 포스코엠텍 다양하게 있는데 이 중에서요. 오늘장 마감 전에 담아볼 관심주는 포스코홀딩스 되겠습니다. 지금 1시 18분을 지나고 있는데 마감 전에 이걸 딱 담으면 좋다는 게 포스코홀딩스. 어떤 이유일까요?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지만은 이제 포스코홀딩스 하면은 조금 느낌이 최근에 좀 2차 전지 쪽이랑 그러니까요. 엮여 있는 웃기고. 느낌이죠. 그래서 이것도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자회사가 또 포스코 퓨처임이 있기 때문에 그 2차 전지 소재 쪽으로도 과거에 올라갔었고요. 최근에도 이제 이런 모멘텀도 좀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강 쪽과 2차 전지를 좀 합한 그런 느낌이 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철강 쪽은 조금 살아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2차 전지 업황이 조금 좋아질 수 있는 시기에 이런 모멘텀도 좀 같이 가지고 있는 포스코 그룹주들을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이 포스코홀딩스를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에 이제 전기차 시장이 살고 2차 전지 업황도 살아야지 철강 산업도 좀 산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2차 전지 특히 이제 소재 관련주들의 좀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제 리튬 가격이 다시금 회복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이제 2차 전지 특히나 이제 양극재 쪽 소재 기업들의 실적이 굉장히 좀 안 좋았죠. 그래서 작년 4분기부터 사실 올해 2분기에도 적자가 지속되는 기업들이 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옛날에 이제 리튬 가격이 굉장히 좀 비쌌었습니다. 한창 이제 수요가 막 늘 때 가격 고점에 있을 때 대부분의 소재 기업들이 리튬을 굉장히 좀 비싸게 샀었는데 최근에 이제 그 전기차 캐즘 현상 이에 따른 이제 소재 수요 감소가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리튬 가격의 하락으로 좀 이끌었었죠. 그래서 이게 지금 그대로 재고 손실로 좀 가여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리튬 가격이 좀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이제 앞으로 소재주들의 좀 반등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또 이상 기후 현상이 좀 지속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 광산이 특히나 이제 뭐 니켈도 그렇고 리튬도 그렇고 대부분 뭐 이제 칠레라든지 이런 콩고 광산 국가에서 좀 많이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 나라들이 좀 가뭄에 대한 리스크에 좀 많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이런 이상 기후 현상 때문에 공급망이 좀 축소가 될 것으로 많이 보이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리튬 가격을 단기적으로 좀 반등시킬 수 있는 어떤 요소들이 될 것으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철강과 더불어서 이런 소재 쪽 있는 종목을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수급 흐름도 굉장히 좀 좋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최근에 철강주들을 좀 보게 되면은 대부분 지금 개인분들이 많이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들은 좀 팔고 있는데 오히려 이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개인분들이 좀 많이 팔고 있고 오히려 지금 외국인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앞서 보여드렸던 뭐 이런 종목들보다 훨씬 더 좀 좋지 않나 이렇게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강, 2차 전지 여러 가지 좀 모멘텀을 갖고 있는 것은 포스코홀딩스이기 때문에 겹포자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오히려 좀 지금 개인들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하는데 외국인 기관 투자자도 들어오니까 아마 수급적인 측면들에 대한 메리트까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